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 4년 전 2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사지원금 명목으로 중개인에게서 무려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런 파격적 혜택은 당시 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빌라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심지어 전세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노후적인 임차인분들은 뭐 여기는 500만 원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까지 줘요? 뭐 이런 식인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다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곳 빌라들은 대부분 신축으로 전세 계약 시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매매가는 전세가와 별 차이도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는 깡통 전세가 될까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계약 시 각종 혜택이 제공된 겁니다. 보증금을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에겐 이자 지원까지 해가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전세금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심을 시켰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건 중개업자와 그 보조원들. 조사 결과 중개업자들은 건축업자에게 1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중 44%가 세입자들에게 흘러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심 대출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 저는 손님들도 다 알고 진행했다고 봐요. 거의 반 이상을 손님들이 돈을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어떤 중개업자는 신축 빌라 계약에 필요한 날인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한테 피해 없으니까. 응? 아, 얘네 한번 잘 뭐 맞으면 문제 없다 싶어서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건축주에게 집을 산 이들, 즉 새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업자입니다.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 피해액은 고스란히 허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에서 2020년에 부천 일대에서 입은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 중개를 한 혐의로 중개업자 7명을 입건하고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세입자들 역시 여러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보증금 사고가 잦다 보니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도 최근 크게 늘어나서 이러다 자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이자까지 연장해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뭐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여기는 좀 무섭네요.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 겁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지난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떠맡은 보증금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허그가 파악한 전세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5,44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허그가 집주인 대신 내준 금액인 대위변제액은 583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5년 새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2,179억 원으로 같은 해 변제액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최근 2년 새 급증하면서 허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7만여 건에서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23만여 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허그의 보증 총액은 자기 자본의 54.4배 수준으로 지금 추세라면 내년엔 66.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증 배수가 법정 한도인 60을 넘어설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허그는 법정 보증 배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위변제를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고 또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보증금 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PF 보증 등 보증 수요에 대비하여 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회수액이 대위 변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건 경매로 자금을 확보하느라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전세 사기의 중요한 연결고리, 바로 수백 채씩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 임대업자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속된 임대인을 유치장에 가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스스로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이면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인 40대 우모 씨. 지난 2019년부터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13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 결국 보증금을 못 돌려준 전세 사기 피의자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취재진은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우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났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학교 친구의 제안이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매 계약만 해주면 건당 30에서 80만 원씩 준다는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 씨가 부천에서 매입한 어느 신축 빌라의 등기부등본. 지난 2019년 5월 우 씨가 건축주에게 1억 7,9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날 같은 값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 매매 대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쓴 정황입니다. 하지만 우 씨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했으니 이렇게 도장만 찍어줘도 전혀 문제없는 관례라던 친구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된 매물들이 밀려들면서 친구를 비롯한 사기 일당들은 연락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우 씨는 다른 매물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세금 체납으로 재산권이 압류돼 그마저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가장 이제 친구를 되게 믿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이라든지 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고스란히 갚아야 될 빚으로.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를 빼고 우 씨가 책임져야 할 피해액은 경찰이 추산한 규모만 50억 원대. 저희의 무지한 선택 때문에 얼굴도 대면해본 적 없는 분들이 본인의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제일 두렵고.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우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뒤늦게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